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상대국 선수들, 상대국 전력에 대한 현지 독점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H조에서 한국 대표팀은 남미의 우루과이, 아프리카의 가나, 유럽의 포르투갈과 차례로 경기하는데요.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모두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많죠.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 등을 누비고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스토리, 한준TV에서는 유럽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그리고 카타르 현장으로 날아가 경기를 취재할 현장 기자들의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 우리의 16강 진출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24일 밤 10시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릴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1호는 페데 발베르데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미드필더, 오른쪽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모두 소화하면서 최근 엄청난 득점력과 중거리 슈팅 능력, 공격 전개력, 돌파력 보여주고 있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득점력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케빈 더브라이너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이 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뉴 에이스입니다. 발베르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 갑자기 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준TV는 레알 마드리드 담당 기자로 20년 넘게 현장에서 소식을 취재하고 있고 안첼로티 감독을 비롯한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주요 선수들의 에이전트들의 이야기도 확보하고 있는 미겔 앙헬 디아스 카데나 코페 기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발베르데 선수 이렇게 잘하게 된 과정의 뒷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눈치 세레머니, 한국 사람들을 모욕한 거 아니냐,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됐던 세레머니의 이야기까지 발베르데의 모든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살림꾼에서 에이스가 된 발베르데의 득점력 상승 과정, 대체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취재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발베르데는 지금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회자되는 선수는 발베르데와 엘링 홀란뿐이죠. 발베르데는 프로 경력 최고의 순간을 맞았어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석 같은 존재이고 레알 마드리드도 발베르데에게 딱 맞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발베르데는 아직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4년이나 남아있고 바이아웃 금액은 10억 유로에 달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오랫동안 중용할 수 있죠. 올 시즌 발베르데를 변화시킨 비화를 소개해드리자면 안첼로티 감독과 득점에 대해 내기를 한 것이에요. 이탈리아 출신 안첼로티 감독은 훈련 중에 발베르데가 대단한 슈팅력을 보인 것에 놀랐는데요. 매번 슈팅 훈련 때마다 엄청 강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득점수가 적은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실제 기록을 측정해보니 발베르데의 슈팅력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베르데가 골잡이로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득점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안첼로티 감독은 발베르데의 득점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만약 올 시즌에 발베르데가 10골을 넣지 못하면 자신의 지도자 라이센스를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베르데는 지금까지 라리가에서 6골을 넣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골을 넣어 그 기록에 다가섰습니다. 지금 발베르데는 벤제마,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제치고 레알 마드리드의 팀 내 득점 1위 선수입니다. 정말 미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는 숨은 비화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기가 있는데요. 왓츠앱 단체 대화방을 공유 중인 친구와 올 시즌에 15골을 넣는 것을 두고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발베르데가 그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베르데 처음에는 이 정도 포텐이 있는 선수로까지 여겨지진 않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2군에 있기도 했고 또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기도 했었던 선수입니다. 발베르데 선수 과연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발베르데의 풀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발베르데에게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경력 초기에는 모든 감독들이 그를 전적으로 믿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우루과이 유소년 레벨에서 뛰고 있을 때 우루과이 연령별 대표 선수로 뛰기도 했고 성인 대표팀의 부름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스널이 발베르데를 영입하려고 했었죠. 2017년이었어요. 당시 아스널은 발베르데 영입을 위해 300만 유로 이적료의 옵션 조건을 달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00만 유로 이적료의 옵션 조건을 제시해 발베르데 영입 경쟁에서 승리했죠. 레알 마드리드 2군 팀 카스티아에서 산티아고 솔라리 감독과 함께 뛴 발베르데는 한 시즌 동안 데포르티보 라 코루냐로 임대됐었습니다. 그때는 발베르데는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발베르데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없었습니다. 자기주 포지션에서 뛰지도 못했죠. 레알 마드리드 내부에서는 수비적인 면에서 발베르데의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했고 카세미로의 자리에서 뛸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죠. 리버풀과 경기에서 지단 감독은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상 선수도 있고 질병 문제를 겪는 선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발베르데가 팀의 균형을 안겨다 줬죠. 지금처럼 화려한 경기력을 보이기 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카세미로, 크로스나 모드리치를 미드필드 라인에서 주전에서 빼는 것은 대상이 그 어떤 선수였다고 해도 미션 임파서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발베르데를 오른쪽 윙어로 배치했을 때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윙어 포지션은 발베르데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발베르데는 오른쪽 윙어로도 잘 통했습니다. 빠르게 뛰고 많이 뛰고 수비 가담도 잘해줬어요. 토니 크로스는 몇 주 전 자신이 보기에 발베르데가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를 빼고 선발 11명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첼로티 감독은 며칠 전에 발베르데를 현대적인 인사이드 미드필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선수를 발베르데로 지목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고 더 중앙에서 수비적으로도 뛸 수 있지만 지금은 윙어로 더 많이 뛰고 있고 모두가 윙어로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베르데 선수의 득점력 포텐 폭발이 안첼로티 감독과의 내기, 안첼로티 감독의 동기부여가 있었다 얘기 드렸는데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다른 경기력도 상승하고 있어요. 골만 잘 넣게 된 게 아니라 모든 플레이가 월드 클래스로 우뚝 선 것인데요. 그렇다면 발베르데 선수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비결로 꼽히고 있는 게 개인 코치의 존재였거든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이 개인 코치를 통해 발베르데가 어떤 점을 발전시켰는지 그 뒷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발베르데는 훨씬 더 프로 의식이 강해졌어요. 자기 관리도 더 철저하고 경기력도 발전했죠. 아마 이 시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발베르데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별명이 있는데요. 엘 파리토, 작은 새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팔콘, 메라고 불립니다. 이대로 계속 발전하면 부이트레 레오나도 그리폰 독수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베르데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발베르데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개인 코치를 두고 함께 훈련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하고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며 수줍은 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얻은 것입니다. 필드 위에서도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발베르데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팀 동료들을 많이 존중해요. 팀 내에서 어떤 선수들은 스스로를 스타라고 생각하고 더러는 애고가 너무 강한 선수들도 있죠. 그런 선수들 사이에서 발베르데가 슈팅도 때리고 주인공처럼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 코치가 발베르데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더 강하게, 덜 수줍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경기장에서 스펙터클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죠. 발베르데가 골을 넣고 나서 혼란처럼 명상을 하듯 팔을 뻗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 코치를 위한 세리머니입니다. 자신의 정신을 바꿔주고 소극적인 면을 변화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물론 올 시즌 득점에는 여러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생일이나 아내의 생일, 아이들을 위해서 홀 세리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손을 펴고 앉아서 명상 세리머니를 혼란처럼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 코치를 위한 것입니다. 발베르데 선수 올 시즌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유럽 축구 팬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2017년 한국에서 열렸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발베르데가 사실 우루과이의 그 높은 성적을 이끌면서 실버볼까지 수상을 했는데 경기 당시 골을 넣고 이제 눈치 세레머니, 동양인 인종차별로 유명한 제스처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직접 해명하기도 했었지만 이 상황에 대해 많은 불쾌감이 있었던 게 또 사실입니다.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그때 당시의 발베르데의 상황과 또 그 이후의 발베르데의 이야기, 또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미드필더죠. 벤탄쿠르 선수와 발베르데의 이야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일부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한국인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했던 눈을 찢는 세리머니에 대해서 발베르데는 그 당시에 해명했습니다. 발베르데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그 세리머니가 자신의 친구에게 바친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모욕할 생각이 없었다고 사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발베르데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지나간 오래전의 일입니다. 발베르데와 벤탄쿠르는 오랫동안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왔어요. 우루과이 대표팀의 기반이 되는 선수들이죠. 두 선수 모두 고딘이나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베테랑 선수들을 존경하고 있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함께 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이들의 뒤를 이을 젊은 피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발베르데는 한국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대회 최우수 선수 2위에 해당하는 실버볼을 수상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몇몇 팬들은 발베르데가 장차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베우의 또 한 명의 발롱도르 수상자는 발베르데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안첼로티 감독에게 물어봤는데 아직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선수라면서요. 우리는 아직도 발베르데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발베르데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차라리 좀 우리와의 경기만이라도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부상을 당해서 좀 못 뛰는 게 어떨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발베르데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의 많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의 이슈를 통해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의 캉테 선수도 뛸 수 없게 됐고, 또 바란 선수도 부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토트넘의 히샬리송 선수도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부상을 입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발베르데 선수도 최근 라리가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절뚝이며 크게 화를 내면서 충돌했던 상황이 있었죠. 발베르데 선수 그 부상은 어떻게 됐는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베르데는 경기가 거의 결정된 시점에 파푸 고메스가 자신에게 했던 태클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발베르데는 큰 통증 속에 절뚝거리면서 베르나베우 경기장을 떠났어요. 이제 월드컵 개막이 가까워진 시점이죠.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 합니다. 파푸 고메스가 발베르데에게 따로 연락해서 사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했었다고요. 발베르데와 파푸 사이의 화해도 이뤄졌고 부상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럽 현지 기자, 카타르 현장 취재 기자들의 독점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소식 즐기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러한 유럽 현지 콘텐츠 저희가 더 많이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준TV 멤버십 가입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준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유럽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독점 영상들 선공개로 보실 수 있고, 더 많이 한준TV가 그런 독점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에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한준TV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022 카타르 월드컵 한준TV와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